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술과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 마시고입니다. 매번 위스키만 마실 수는 없지요. 오늘은 사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사케는 가격대도 위스키보다는 저렴하고 알코올 도수도 15도 정도로 낮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인데요. 횟집에서 생선회랑 같이 마셔도 어울리지만 추운 겨울날 일 끝나고 늦게 퇴근할 때 오뎅바에 앉아서 따끈하게 데핀 사케랑 푹 익은 무랑 한잔 하면 또 그게 별미거든요. 지금은 이자카야 같은 데서도 접하기 쉽고 횟집에도 사케 종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메뉴에 종류가 많아도 사케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고르기가 난감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만 보고 골랐다가 입맛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케의 등급을 구별하고 맛을 예상하는 방법을 영상 한 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영상 한 개 보시면 사케 주문하시다가 뒤통수 맞으실 일은 없으실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한국에 있을 때 사케 하면 종이팩 사케가 그나마 저렴해서 마셨던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이런 팩사케도 비싸게 파는 곳도 있었고요. 일본에 와서 보니까 팩사케는 술자리에서는 거의 마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팩사케는 보통 조리용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물론 다이긴조 같은 등급의 제품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술자리에서 본 적은 없고요. 보통 300ml나 720ml 사이즈의 병으로 된 사케가 많습니다. 아니면 대병이라고 하죠. 1.8리터짜리 큰 병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요. 주문하면 차갑게 해서 도쿠리에 나오거나 따뜻하게 도쿠리에 데펴서 나오는데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통 대병 사이즈로 놓고 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케를 고르실 때는 병으로 된 제품이 종이팩 제품보다 나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케에 보시면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 같이 술 이름 옆에 설명이 붙는데요. 이런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란 설명이 있으면 일단 아무 설명이 없는 것보다는 좋은 사케라는 뜻이고요. 준마이는 말 그대로 순쌀로만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준마이라는 설명이 없으면 무조건 양조 알코올이 들어갔다는 뜻이니까요. 순쌀로만 만든 게 아무래도 더 비싸고 맛도 좋겠지요. 앞에 긴조가 붙는 사케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향을 내기 위해서 저온 발효 방법을 써서 만든 사케를 말하고요. 당연히 제조 기간이 일반 사케보다 오래 걸리겠죠. 다이긴조는 긴조보다 고급이라 앞에 대자를 붙여서 다이긴조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일반 사케가 있고요. 맛이 더 화려한 긴조가 있고요. 그보다 더 좋은 다이긴조가 있고요. 다이긴조인데 순쌀로만 만들어서 더 맛이 좋은 준마이 다이긴조가 있습니다. 물론 순쌀로만 만든 긴조라고 해서 준마이 긴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순쌀로만 만든 사케라고 해서 준마이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준마이 다이긴조가 무조건 제일 비싸고 제일 맛있다는 건 아니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조, 다이긴조, 준마이 다이긴조가 있는데 또 중요하게 구분되는 점이 정미보합인데요. 쌀의 겉면을 깎아내는 걸 정미한다고 하죠. 이렇게 겉은 갈아내고 남은 정도를 정미보합 몇 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쌀을 갈아낼수록 안에 순수한 부분만 남겠죠. 우리나라도 현미를 정미해서 백미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케를 만들 때는 이렇게 갈아내는 정도가 꽤 높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보타 만주 같은 경우는 정미하고 33%까지만 남겨서 술을 만들고 다사이 23 같은 경우는 23%만 남겨서 술을 담근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버리는 쌀이 많으니까 제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고요. 그래서 보통 긴조는 정미보합이 60% 이하고요. 다이긴조는 50% 이하 정도 됩니다. 같은 다이긴조라도 정미보합 50%랑 23%는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사케를 고르실 때 먼저 준마이인가 아닌가 순쌀로만 만들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다음에 보통 사케인가 긴조인가 다이긴조인가를 보시고
향과 맛이 풍부한 사케인가를 구분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정미보합이 몇 프로인가, 50%인가, 45%인가를 보시면 쌀을 엄청 갈아내고 속 알갱이만으로 만든 알짜배기 사케구나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좋은 사케의 등급을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느 지역에서 만들었는지, 쌀은 어떤 품종을 썼는지, 브랜드가 뭔지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실제로 지역 사케까지 합치면 사케 종류가 몇천 종류나 된다고 하는데요. 일일이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간혹 보시면 병에 이렇게 아마구치, 카라구치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맛을 뜻하고요. 아마구치는 한자 그대로 달달하다는 뜻이고요. 카라구치는 맛이 날카롭고 드라이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고급 사케로 갈수록 아마구치가 많아서 달달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고급 사케는 차갑게 마시거나 상온으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달달한 맛을 데펴서 아측강을 하면 느끼해져서 향도 날아가고 그 본연의 맛을 즐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측강으로 드실 때는 좀 드라이한 카라구치 사케를 고르시는 게 좋고요. 보통 많이 아시는 쿠보타나 다사이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많이 알려진 사케라서 가격대가 비싼 편이고요. 일본인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브랜드 가치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쿠보타나 다사이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하카이산이라는 브랜드도 일본에서는 유명한데요. 하카이산이 쌀도 맛있고 물도 좋은 니가타에서 만들어서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 니가타라는 지역이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하거든요. 제 예전 쇼츠 영상 보시면 눈이 키보다 높게 쌓인 곳이 나오는데요. 거기가 니가타입니다. 보통 눈이 많이 오면 농사도 잘 되고 물도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카이산을 많이 마셔봤는데요. 향도 좋고 맛도 개성있고 화려한 게 좋더라고요. 이름도 외우기 편하니까요. 혹시 보신다면 한번 드셔보셔도 독특한 향과 맛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사케를 한잔하면서 맛과 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마시던 쿠보타 해키주가 있는데요. 준마이 다이긴조고요. 정미보합은 50%입니다. 쌀을 50%가 될 때까지 겉은 갈아냈다는 뜻이죠. 만든 지역은 니가타현이고요. 쿠보타 같은 경우는 나가노와 니가타 두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케를 차갑게 유지해서 마시는 술병인데요. 와인으로 치면 쿨러에 효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음을 넣어 놓고 마시면 꽤 오래 시원하게 마실 수 있더라고요. 색이 굉장히 맑지요. 거의 무색 투명에 가깝고요. 향을 맡아보면요. 약간 풋사과 같은 향긋한 향이 느껴집니다. 맛을 봐야겠지요. 혼자서라도 건배를 하고 한잔 하겠습니다. 부드럽고요. 달달하면서 풋풋한 사과랑 메론 같은 과실 맛도 나고요. 산미도 있고요. 입안에서 굴리면 질감이 좀 크리미해집니다. 목 넘김 후에는 향긋하게 화한 느낌이 입안에 남고요. 알코올 도수가 낮다 보니까 거부감도 없고 마시기 좋아서 금세 마실 것 같은데요. 역시 준마이 다이긴조의 니가타에서 만든 사케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진 것 같은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한 잔과 함께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긋해.